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현대식 주택들, 상하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마을들. 한국의 농촌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당연한 걸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농촌이 현대화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도시는 발전했어도 농촌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만 다를까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50년 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전국 33,267개 마을에 똑같이 시멘트 336포씩 배달된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시멘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멘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을에 던져놓고 알아서 해보세요였거든요. 보통 이러면 실패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공했어요. 왜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덴마크 국왕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덴마크 국왕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국왕이 답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류태영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1936년 전라북도 임실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바로 새마을운동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선구자입니다.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을 정도였어요. 18세가 되어서야 겨우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당시 한국과 덴마크는 외교관계도 없었거든요. 대사관도 없었고 완금 주소도 몰랐어요. 그런데 류태영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알겠지? 그래서 그냥 덴마크 국왕 앞이라고 써서 보냈어요. 정말 무모한 일이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덴마크 왕궁에서 답장이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분야를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편지였습니다. 1968년 류태영 박사는 33세의 나이에 덴마크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덴마크어를 3개월 만에 터득하고 복지국가 모델을 2년간 연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이미 완성된 복지국가였거든요. 건축으로 말하면 완성된 건물만 보는 거지 어떻게 지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류 박사는 이스라엘에서도 6개월간 농촌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키부츠 운동이 한창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진행 중인 농촌 부흥 운동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1970년 한국으로 돌아온 류 박사는 건국대 생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틈틈이 경기도 이천으로 내려가 농민들에게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배운 선진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천 지역 농민들이 류 박사의 가르침에 열광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마을길을 넓히고 공동 우물을 파고 집을 고치고 눈에 띄게 마을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의 최초 실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쌍용양해라는 회사에서 시멘트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당시 쌍용그룹의 창업자 김성곤 회장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재고만 쌓이고 돈은 안 들어오고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역사적인 발언을 합니다. 새마을 가꾸기를 해보자. 그리고는 정부에서 갑자기 이 시멘트를 모조리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쌍용양의 입장에서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위기가 기회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해안이 드러났어요. 당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하향식이었거든요.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지방에서 따라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정반대로 했어요.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해보게 하자. 남아돌던 시멘트를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창의와 자발성에 맡긴 거예요. 그해 10월부터 1971년 6월까지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6포씩 무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시 돈으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투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천재적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냥 주고 끝이 아니었어요. 마을들을 면밀히 관찰한 거예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매주 새마을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어느 마을은 시멘트로 길을 넓혔다. 어느 마을은 공동 우물을 팠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시멘트를 창고에 그냥 쌓아뒀다는 식으로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정말 놀라워요. 열심히 한 마을에는 더 주고 안 한 마을은 빼버린 거예요. 성과가 좋은 16,600개 마을을 선별해서 추가로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더 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과급 시스템이었어요. 마을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게 만든 거죠. 그 결과로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리 마을은 새마을운동 최초의 모범마을로 선정됐어요. 이 마을이 얼마나 유명해졌냐면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로 북적댔죠. 신도리 이장이었던 박현재 씨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시멘트 336포를 받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걸로 뭘 할까? 어떤 사람은 개인 집 고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을 길부터 닦자고 하고 결국 마을 공동 이익을 위해 쓰기로 했죠. 그게 우리 마을이 모범 마을이 된 이유예요.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1971년 9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시장, 군수들과 함께 문성리를 직접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변화된 마을 모습을 보고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문성리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라. 그날 박정희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문성리의 전화 사업을 우선 시행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시골에 전화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문성리 주민들은 이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리더십은 정말 놀라웠어요. 문성리 방문 후 바로 전국시장, 군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성리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라. 새마을정신 주입의 점화 역할을 하라. 그리고 자조, 자립, 협동이 새마을정신임을 명확히 밝혔어요. 이때부터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정신개혁운동으로 발전한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마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돈을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마을운동을 더 체계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72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류태영 박사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류 박사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앞에서 5시간이 넘도록 우리나라 농촌 현실과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제안을 했어요. 지금 월급의 3배를 줄 테니 당장 내일부터 청와대로 들어와서 새마을 사업을 해달라. 류태영 박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새마을운동의 성패는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이해와 솔선수범에 달려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이 3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간부 전원을 대강당에 소집해서 류태영 박사의 교육을 듣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새마을운동 최초의 연수자가 된 셈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1972년 류태영 박사는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새마을운동 담당자로 위촉됐습니다. 그가 제시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새마을운동 본부 연수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켰어요. 1973년부터 새마을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박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가 빛났습니다. 먼저 조직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어요. 1973년 1월 16일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에 새마을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3월에는 청와대에도 새마을 담당관실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1972년 1월 경기도 고양의 농협대학에 새마을 지도자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선발한 140명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새마을 지도자 교육의 출발점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새마을운동을 농촌을 넘어 확산시킨 거예요. 1974년에는 공장새마을운동이 시작됐고 1976년에는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확대됐어요. 경제 4단체가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장에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방안을 토의했을 정도로 전국민적 운동이 된 거죠. 새마을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가 매일 아침 저녁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신문에는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들이 연일 소개됐고요. 정말 온 나라가 새마을 열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농촌을 현대화시켰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새천년 마을계획이라는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유엔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워볼 것을 권고했고요. 현재 74개국의 새마을운동이 수출됐습니다. 루안다 대통령 폴 카가메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며 새마을운동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탄자니아는 2012년까지 판가웨 지역에 새마을운동을 기반한 마을을 짓겠다고 발표했고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며 방한하는 해외 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50년 전 전국에 뿌려진 시멘트 336포가 이런 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류태영 박사가 품었던 잘 살아보자는 간절한 꿈과 꿈을 정책으로 실현한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전 세대가 이룬 기적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로 온 나라를 바꿔놓았어요. 페어에서 시작해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분들. 초가집을 현대식 주택으로 바꾸고 지느길을 포장도로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은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의 토대를 닦아주신 이전 세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